자, 사이먼입니다. 오늘은 배경지식 심리학 중에서 두 번째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은 뭐 이 정도만 하고 간단히 정리를 하고 넘어갈 거예요. 뭐 물론 뭐 스키너라든지 뭐지 장 피아제라든지 여러 가지 유명한 심리학자들이 많이 인용돼서 문제에 나오곤 있지만 사실 인간을 이용한 실험으로 유명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동물 실험으로 더 유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동물 실험의 경우는 심리학자의 이름을 특별히 밝히고 뭐 진행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 애쉬를 소개해 드리면서 심리학을 좀 마무리를 지어 봅시다.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는 솔로몬 애쉬가 유명한 이유는 뭐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심리학자들이 더 유명하긴 하지만 솔로몬 애쉬를 우리가 이번에 선택해서 좀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그의 실험의 어떤 특징이고 또 그가 세운 패러다임의 특징이 좀 있어서 그래요. conformity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우리말로는 동조, 동조 혹은 순응한다, 그죠? 이런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이런 류의 실험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동조나 순응, 누군가에게 굽히고 들어가는 거. 특히나 솔로몬 애쉬는 다수의 그룹이 한 명의 사람에게 주는 어떤 영향력이라든지 혹은 다수의 그룹이 소수의 집단에게 행사하는 영향력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명이나 혹은 소수의 적은 집단이 다수의 압박, 다수의 어떤 의견에 어떻게 동화되어 가는지, 어떻게 동조하는지에 대한 실험을 많이 했어요. 그걸 우리가 conformity experiment라고도 하고 애쉬 패러다임이라고도 해요. 이 애쉬의 이름을 따서 만든 거고요. 이게 왜 지금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느냐면 다른 심리학자들의 의견들은 많이 고쳐지고 바뀌어서 지금 현재 심리학에서 100% 통용되고 있다고는 좀 보기 힘들어요. 특히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정신분석학의 아버지이긴 하지만 정신분석학이 지금 뭐 100% 받아들여지고 100% 프로이트의 의견이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보긴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솔로몬 애쉬의 여러 가지 실험들은 아직도 통용이 되고 있어요. 큰 줄기에서는 크게 변함이 없어요. 애쉬가 1950년대에 이런 실험들을 많이 했는데 5, 60년, 70년 가까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람의 의견이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는 건 출제자들의 어떤 시선에서 보자면 굉장히 알아둘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로 애용되고 있고 그래서 한번 문제를 좀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수의 소수 집단 혹은 다수의 한 사람에 대한 어떤 영향력에 대한 얘기예요. 한번 봅시다. 자, in psychology, 심리학에서 애쉬 conformity experiment 아까 말씀드렸죠? 동조 실험이라든지 아니면 the 애쉬 paradigm, 패러다임이라는 건 어떤 큰 틀, 그죠? 이제 어떤 경향 뭐 이런 거를 얘기하죠. 그런 것들은 a series of studies, 연구의 어떤 일종이래요. 어떤 일련의 연구인데 누구에 의해서 기획이 됐고 제작이 되었냐면 솔로몬 애쉬에 의해서 제작이 됐어요. studying, 연구하는, 뭘 연구하냐면 여기서 if는 뭐뭐인지 아닌지 정도로 봐야겠죠. 그래서 how는 어떻게 개인들이 ill to 어디에 굴복하다 정도의 의미로 봅시다. 굴복하거나 아니면 defied, 이거는 거부하고 부정하는 거예요. 무엇을 majority group, 다수의 그룹에 어떻게 굴복하게 되고 어떻게 그것을 거부하고 이겨내는지, 그리고 그럴 수 있는지 아닌지 를 연구했고, 그리고 또 뭘 연구했냐면 if 덩어리, 여기서부터가 이제 명사 덩어리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나오는 이 명사 덩어리가 스터링 뒤에서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뭘 연구했냐면 이펙트, 효과에 대해서 연구했대요. 그러한 영향력, 그런 영향력, 개인에 대한 어떤 다수 집단의 영향력이 뭐에 대한 어떤 영향력,
신념이나 의견에 대한 그러한 영향력에 대해서, 그런 효과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 근데 이 실험이 1950년대에 만들어졌음에도 그 방법론은 여전히 뭐한 상태로 남아있냐면 in use, 즉 사용 중이다, 사용 중인이란 형용사적인 느낌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여전히 사용 중인 상태로 남아있어요. 뭐에 의해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즉 그 용례들이 include 포함하고 있는데 뭘 포함하냐면 이 task importance, 어떤 업무, 어떤 임무의 중요성이나 연령, 성별, 그리고 문화에 있어서의 동조 효과에 대한 연구에 역시 실험이 사용되고 있다. 여전히 아직도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함없이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출제위원들에게 사랑받는 것이 아닌가. 쌤이 이 뒤에 이제 문제를 몇 가지 추려서 가지고 왔지만 이 두 문제 말고도 애쉬의 이름이 등장하는 심리학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19년도에만 해도 여러 문제가 된 것으로 보고 있어요. 미리 정리를 한 가지만 하고 갑시다. 아까 말씀드렸던 다수의 그룹이 한 사람에게 주는 영향, 혹은 다수의 그룹이 소수의 집단에게 주는 영향을 연구했는데 이 두 가지 집단의 이 양상이 전혀 달라요. 다수의 집단이 한 사람에게 주는 영향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봐요. 실제로 실험에서도 그렇게 보여지고, 어떠냐면 혼자서, 그러니까 그 어떤 기댈 곳도 없고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다수가 어떤 특정한 답을 요구하거나 특정한 의견을 요구하는 강력한 압박을 주면 한 사람은 거의 넘어갑니다. 거의 동조가 일어나요. 크게는 뭐 30-40%까지도 자기 신념을 버리고 자기 의견을 버리고 다수의 의견을 쫓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소수의 집단의 경우는 아주 소수라도 뭐 2사람 내지는 3사람의 경우더라도 이들이 자기의 의견이 확고하고 그들 스스로가 탄탄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똘똘 뭉쳐서 다수의 의견을 배척하고 스스로의 의견을 강하게 표출할 수도 있다. 쉽게 얘기하면 한 사람은 다수의 의견에 취약하지만 소수는 아무리 소수더라도 그들의 의견이 확실하고 확고하다면 다수의 압박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두 가지의 틀에서 이 동조 실험을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 19년도 6월 모의고사 고2 거였어요. 자, the entrepreneur 기업가라는 뜻이죠. 기업가인 데렉 시버는 put it은 하나의 동사구처럼 봅시다. 수거로 보시고 이거는 말하다 의 의미로 보세요. 그래서 말했대요. as 뭐처럼, 그래서 말한 것처럼, 뭐라고 말한 것처럼 first followers, 첫 번째 follower가, 첫 번째 추종자가 what, 명사절 관계대명사겠네요. 자,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합시다. 그래서 뭐 하는 것이다? transform, 자, transform A into, A 여기까지네요. into B. 그래서 A를 B로 변화시키다, A를 B로 변형시키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learn not은 일반적으로 쓰는 말은 아니죠. 약간 속어에 가까운데 뭐 괴짜 내지는 뭐 잘 못 어울리는 사람, 독특한 사람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로운이죠. 물론 외로운 괴짜를 리더로 앞장서 나가는 사람으로 변형시키는 것이다 라는 의미네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쌤이 이 애쉬의 이론 중에 다수의 의견에 동조하는 소수 집단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혼자라면 그 다수의 압박을 이겨낼 수 없지만 한 명이라도, 첫 번째라도 동조하는 사람이 있으면, 따라주는 사람이 있으면 리더가 될 수 있다. 즉 이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만약에 당신이 앉아있다면, 누구랑 앉아있어요? 7명의 다른 사람들과 앉아있다면, 그리고 그 6그룹의 멤버들이, 그 7명의 사람들이 한 그룹이 되는데 그 안에서 6명의 그룹 멤버들이 골랐다면, 뭘 골랐다면? 동사겠죠, 이거? 뭘 골랐다면?
wrong answer, 틀린 답을 골랐다면, 그러니까 전체 7명의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포함해서 7이 아니라 나와 7명이 뭉쳐서 앉아 있는데 그 중에 이 7명 중에서 6명이 잘못된 답을 골랐대요. 그러면 7명 중에 6명이니까 한 사람이 남네요. 그러니까 나 이외에 한 사람은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로 이 6명이 다른 답을 잘못된 답을 골랐다면, 그치? 그러나 remaining one, 남아있는 한 사람, 나 이외에 남은 한 사람이 골랐어요. 뭘? 정답을 골랐다면, 올바른 답을 골랐다면, 그러면 conformity, 동조는 dropped, 떨어져요. 어떻게 떨어져요? dramatically, 극단적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동조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 왜? 나 말고 나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으니까. 그죠? 믿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소수의 집단이 된 거야. 2명이라는 소수의 집단이 됐죠? 소수의 집단은 의견이 확고하다면 쉽게 동조하지 않아요. 이겨낼 수 있어. 그죠? Presence of a supporting partner. 자, 뭐 하대요? 존재. 그죠? 뭐의 존재? 지지해주는 파트너의 존재가 depleted the majority of such of the pressure. 그지? 그러니까 deplete는 아주 감소시키고 완전히 팍 떨구는 거예요. 뭘 떨궈요? 그 다수의 그 많은 압박을 확 떨굴 수 있다. 즉 압박을 크게 느끼지 않도록 해줄 수 있다. 그죠? 애쉬는 썼어요. 그렇게. 자, 겨우 뭐 하는 것만으로도 아는 것만으로도 that 뒤에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자 그러면 여기서 주어 덩어리가 여기까지가 주어겠네. 그럼 얘가 동사죠? 근데 우리가 make라는 동사 뒤에 it이라는 대명사가 등장하면 긴장합시다. 이 it이 단순 대명사가 아닐 수가 있어요. 여기서 봐도 이 it은 가짜 목적어가 되고요. 여기가 진짜 목적어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make가 5형식으로 쓰였을 때 가짜 목적어, 진짜 목적어를 사용하는 가목적어, 진목적어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동사가 되죠. 그죠? 그리고 목적어가 투부정사라면 make는 항상 가목, 진목을 씁니다. 자, 그럼 얘를 꾸미는 목적격 보어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뭐가 뭐 하도록 만드냐면 그 대중을, 그 집단을, 그 군중을 거부하는 것을 substantially easier, 기본적으로 더 쉽게 만든다는 거죠. 그지? 더 쉽게 만들어. 뭐 하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겨우 이걸 아는 것만으로도 빈칸하는 거. 자,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 쌤이 배경 지식으로서 알아둬야 된다고 해서 애쉬의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뭐라고? 소수의 집단의 경우에 이게 2사람 내지는 3사람만 되어도 다수의 의견에 쉽게 동조하지 않고 그들의 압박을 이겨낼 힘이 생긴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면 쉽게 거절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지. 그럼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 자, 우리 배경 지식을 이용하니까 여기까지 해서 벌써 답이 나온 것 같아요. 그죠? 계속 가볼게요. 자, emotional strength, 감정적인 어떤 힘은 can be found, 발견돼요. 어디서도 발견돼요? 아주 작은 그룹 안에서도 발견돼요. 아까 얘기했던 거죠? 소수의 그룹. 넘어가 봅시다. 자, in the words of Margaret Mead라는 사람의 말에 따르면 never doubt,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이제 결코 의심하면 안 된다. that 명사절 접속사 나왔네요. 그지? 자, 뭘 의심하면 안 되냐면 작은 그룹의 사려 깊은, 생각이 깊은 어떤 시민들이 can change, 뭐 할 수 있대요? 바꿀 수 있대요. 무엇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거. 이걸 의심하면 안 된다. 그리고 실제로 정말로 그것이 the only thing, 유일한 것이었죠. 그죠? 뭐 하는? ever has. has 다음에는 우리 이거 have pp인데 이제 pp가 생략된 거죠. 아마 done 정도가 왔을 거예요. 실제로 일어났던 그러한 유일한 것이다. 그죠? 얘는 관계대명사로 봐야겠어요. 주어가 없잖아. 그죠?
자, 그럼 봅시다. 앞에 있는 only thing을 꾸밀 거고. 자, to feel that. 자, 어떻게 느껴요? You are not alone.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낀다면, 그러면 너는 don't need, 필요가 없어요. 뭐 할 필요가 없냐면, whole crowd to join you. 그죠? 전체적인 어떤 군중, 뭐 할 군중? 당신이 참여할 그런 군중은 필요가 없다. 즉, 네가 그 군중에 들어가야 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느끼지 않을 거다. 그죠? 자, research, 연구, 누구의 연구에 보냐면 Selig이라는 이 두 학자의 연구는 보여주고 있대요. 뭘 보여주냐? that절을 보여주죠. 이 명사절 접속사가 되겠고요. that 뒤에 거라는 걸 보여줍니다. 뭘 보여주냐면 비즈니스나 government organization, 즉 정부 집단에서 단지 갖는 것만으로, 뭘 갖는 것만으로? one friend, 하나의 친구, 한 명의 친구를 갖는 것만으로도 is enough to, be enough to 부정사 무슨 뜻입니까? 뭐뭐 하기 충분하다. 뭐 하기에 충분하다? significantly decrease loneliness. 외로움을 줄이기에 상당히 외로움을 줄이는데 충분하다. 그죠? 그래서 꽤 많은 외로움을 줄여줄 수 있다. 누구만으로도, 한 명의 친구만으로도. 그러니까 소수 집단,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소수 집단만 돼도 압박을 크게 느끼지 않을 수 있다. 그죠? 그러면 아까 빈칸에서 우리가 필요했던 게 뭐다? 혼자라고 느끼지 않는 것. 즉, 내가 작지만 나의 의견에 동조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 그죠? 그럼 답이 뭘까요? 1번이 되겠네요. 자, you are not the only resistor. resist 그러면 저항하다잖아. 그럼 저항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디에 저항하는 사람이겠어요? 다수에 저항하는 사람이 the only, 유일한 저항자가 아니라는 것을 네가 아는 것만으로도. 즉, 나만 저항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나만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아는 것만으로 충분히 우리가 동조하지 않고 내 의견을 끝까지 펼칠 수 있다. 오케이? 그런 류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애쉬가 세워놓은 패러다임 안에서 이루어진 실험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2011년 대수능 홀수형의 27번에 나왔던 문제예요. 옛날 문제인데 이걸 왜 가져왔냐면 2019년에도 많이 등장했지만 이게 애쉬가 처음으로 등장했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왜냐? 애쉬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죠? 솔로몬 애쉬라는 사이콜로지스트, 심리학자가 원했대요. 뭐 하기를 원했어요? 투부정사 하기를 원했겠지. 뭐? 밝혀내기를, 찾기를 원했어요.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그죠? 뭐인지 아닌지를 사람들의 경향성, 뭐 하는 경향성? 동의하는 경향성, 그들의 peers, 동료들에게 즉 그 경향성이 was stronger than 뭐보다 더 큰지 아닌지를 알기를 원했대요. 뭐보다? 그들의 경향성, 뭘 향한 경향성? 독립적인 생각, 즉 스스로 하는 생각을 향한 경향성, 그리고 rational judgment, 이성적인 판단을 향한 그들의 경향성보다 동료들에게 동의하고 동료들에게 동조하려는 경향성이 더 큰지를 알아내기를 원했대요. 애쉬는 그래서 assembled, 모았어요. 그룹을 모았는데 어떤 그룹? 12 university students의 그룹을 모았고, 그리고 뭐 했다? announced, 발표했다. 그러면 병렬 구조 만들겠네요. announced랑 assembled는 과거형 동사로 병렬이죠. 그지? 그래서 그 애쉬가 또 발표를 했어. 뭐라고? that 뒤에 거라고 발표했어. 역시 명사절 접속사. that 뒤에 거라고 발표했다. 뭐라고? They were taking part in. 자, take part in 그러면 어디에 참여하다. 참여할 것이다. 어디에 참여할 거예요? 실험에. 뭐 하는 실험? on visual perception. 시각적인 인식 실험에 참여할 것이다. 자, 그는 showed, 보여줬어요. 사형식 동사 나왔죠. 그러니까 IO, DO가 되겠네요.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줬다? 세 줄, 세그먼트는 마디, 부분, 분절, 짧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짧은 부분. 그래서 줄 3개짜리 세 부분의 줄을 보여줬대요.
그리고 asked, 역시 병렬 구조. asked 과거형 동사니까 showed랑 병렬이겠네요. 그리고 애쉬가 물었대요. 뭐라고 물었어요? 각각의 한 사람씩 in turn 차례차례 물어봤어요. 그죠? 차례대로 한 명씩 물어봤대. 자, which 뭐에 대해서 물어봤냐면 which line 의문사죠. 어떤 줄이 뭐 했냐 가장 길었냐라고 물어봤대. 그랬더니 it was an easy task. 그것은 되게 쉬운 일이었죠. 그리고 correct answer was obvious. 이 정답도 눈에 뻔히 보이는 분명했어요. 그지? 그러니까 줄 세 개가 이렇게 생겼던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봐도 가운데 줄이 제일 길죠. 그치? 바깥 줄이 제일 짧고 맨 앞줄이 중간 줄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실험을 좀 넘어가 봅시다.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면 사람들이 뭘 골랐냐면 자, 그러나 애쉬는 had secretly instructed, had pp 대과거 나왔어요. 그지? 그 실험도 과거에 일어나던 일인데 그 실험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했단 얘기죠. 비밀스럽게 뭘 지시했냐면 모든 사람에게 oh but 그랬잖아. 그러니까 모두 but 얘 말고 모두 이렇게 되겠죠. 누구 말고? 마지막 사람. 즉 in each group 각각의 그룹 속에 있는 마지막 사람 빼고 모두에게 지시했대요. 근데 그 마지막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관계대명사 덩어리가 되겠죠. 이거 지금 앞에 있는 last person을 꾸밉니다. 그래서 어떤 마지막 사람이냐면 그 실험의 진짜 실험 대상이었던 그 각 그룹의 마지막 사람만 빼고는 모든 사람에게 비밀스럽게 다 지시를 내려놨어요. to say, 말하라고. 뭐라고 말하라고? that 명사절 접속사. 자, that 뒤에 거라고 말하라고 지시를 내렸대요. 뭐? the medium length line. 중간 길이의 선, 아까 그렸던 그 선 중에 중간 길이의 선이 was the longest, 가장 길다 라고 이야기를 해라 라고 나머지 학생들, 나머지 그룹 멤버들한테 미리 비밀스럽게 짠 거야. 그죠? As it turned out, 자, 이거는 이미 이게 50년대 실험이기 때문에 이미 다 밝혀져 있어요.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유명한 실험이기 때문에 애쉬 패러다임은 굉장히 유명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뭐처럼 그것이 이미 밝혀진 것처럼 over 넘는 거죠. 얼마가? 70%의 진짜 실험 대상들 넘게 70%가 넘는 실험 대상들이 빈칸했대. 뭐 했대요? 그리고 said 말했대요. 뭘 말했대? that 역시나 명사절 접속사겠네요. that 뒤에 거라는 것을 말했지. 중간 길이의 선이 was the longest, 가장 길다라고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실험 대상이었던 사람이 모든 자기랑 같이 앉아있던 그룹의 사람들이 다 얘가 제일 긴데요? 두 번째로 긴 선 가리키면서 얘가 제일 긴데요? 라고 얘기하니까 다들 저렇게 얘기하네? 라고 해서 결국 그 다수 의견에서 느껴지는 압박에 굴복해서 나도 그렇게 대답해야 되나? 라고 해서 결국 중간 길이선이 제일 길다라고 같이 똑같이 대답했다고. 틀린 답인데도. 그죠? 그러면 답은 몇 번일까요? 이 문제가 11년 옛날 문제고 지금만큼 어려운 독해 수준을 요구하지 않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왜 높았냐면 요걸 몰라, 요걸. cave into. cave into 무슨 뜻이다? 뭐뭐에 함몰되다. 함몰되다. 그죠? 그러니까 묻혀 들어가는 거, 파묻혀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케이브가 동굴이잖아. 우리가 동굴을 막 파고 들어가다가 위에 있는 흙더미가 다 무너져 내리는 약간 이런 느낌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디에 파묻혀버렸어? 그룹의 프레셔, 압박에. 즉 집단, 큰 집단이 주는, 다수의 집단이 주는 압박에 결국 묻혀버렸다. 결국 휩쓸려 버렸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답이 1번이에요. 그래서 다수 그룹의 압박에 휩쓸려서 그래서 그냥 똑같이 남들하고 똑같이 두 번째로 긴 가운데 길이의 선을 가장 길다고 대답했다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요거 하나 알고 갑시다. 동사 수거. cave into 뭐뭐에 굴복하다, 뭐뭐에 함몰되다, 뭐뭐에 휩쓸리다 이런 의미다. 나머지는 뭐 아닌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지? 이 애쉬의 실험은, 이 애쉬의 동조 실험은 지금도 통용이 되고 아까 앞서 봤던 지문에서도 얘기하다시피 최근의 학자들도 그 실험을 그대로
반복해서 자기들의 의견을 도출해내고 있다. 그래서 사랑을 받아요. 그러니까 요 인물은 평가원이나 이런 출제자들의 사랑을 받는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됐죠? 자, 오늘 여기까지 애쉬의 어떤 동조 실험에 대해서, 애쉬라는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고요. 이 정도를 기억을 좀 해두시면 나중에 애쉬 관련해서 뭐 conformity 혹은 conform, 동조하다 라는 동사들이 등장하면 우리가 애쉬를 한번 떠올려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배경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이 문제에 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